조선을 두동강내고 나라보다 더 부유했던 윤원형. 누이 덕에 시작된 권력 인생. 윤원형은 파평 윤씨 집안의 5째 아들로 그저 그런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행운이 있었으니 바로 누이가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가 된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권력의 냄새는 과거 시험 합격 발표 때부터 풍겼다. 1533년 별시 문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윤원형은 불합격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자 명단이 슬그머니 수정되어 다시 발표되었고 거기에 윤원형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반대로 원래 합격했던 곽희영과 김원부는 탈락 처리되었다. 대사헌 정옥형을 비롯한 대관들이 즉각 들고 일어났다. 왕실 친척 중에 앞서 떨어졌다가 뒤에 붙은 자가 있어 의논이 떠들썩합니다. 이번 합격자는 결단코 서용할 수 없으니 속히 통쾌한 결단을 내리소서. 중종은 길게 해명했다. 날이 저물어 미처 전례를 고증 못했을 뿐이다. 왕실 외척이라 뽑으려 했다면 처음부터 뽑았지. 왜 떨어뜨렸다가 다시 뽑겠느냐는 논리였다. 결국 합격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권력의 비호 아래 시작된 관직 생활은 이후 더 노골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윤 대 소윤, 조선을 둘로 가르다. 윤원형이 관직에 오를 무렵 조정은 두 외척 세력으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윤 유님, 인종세자의 외삼촌, 세자편, 소윤 윤원형, 문정왕후의 동생, 경원대군 훗날 명종편. 1543년 대사관 구수담이 이 분열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풍문에 의하면 유님을 대윤이라 하고 윤원형을 소윤이라 하는데 각각 당파를 세웠다 합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소윤 측은 순식간에 밀려났다. 그런데 인종이 즉위한 지 단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의문의 죽음이었다. 혹자는 이것이 윤원형 측의 개입이라고 수군거렸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어린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윤원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을사사화, 피바다가 된 조정. 1545년 8월 윤원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윤 일파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명부는 역모였다. 유님이 인종의 병석에서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 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진짜냐 조작이냐를 두고 당시에도 격론이 벌어졌지만 권력은 이미 소윤편에 넘어와 있었다. 처형된 이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좌찬성 유님과 그의 아들 형제들, 좌의정 유관, 이조판서 유인숙, 계림군 이유, 죽은 사람, 귀양간 사람, 노비로 전락한 가족들이 줄을 이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기 임백령의 무리는 사류에 끼이지 못한 지 오래였기 때문에 당시의 맑은 벼슬아치들이 모두 미움과 모함을 당하여 마침내 살임의 화가 일어났는데 조정에서 명분 없는 화가 이때보다 더 참혹한 적은 없었다. 이 사화로 윤원형은 위사공신에 오르고 서원군이라는 군호까지 받았다. 반대파를 죽이고 포상까지 챙긴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나라보다 부유한 집. 이후 20년간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다.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번갈아 맡으며 인사권을 틀어쥐고 벼슬을 미끼로 뇌물을 챙겼다. 전국 팔도의 진영과 고을에 신복을 심어놓고 바닷길과 육로로 끊임없이 진상품을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0여 채의 집에 진기한 보화가 가득 찼고 국고보다 개인 재산이 더 많았다. 대사헌 이탁은 탄핵문에서 이렇게 고발했다. 팔도의 진영과 여러 고을에 추종하는 사람을 배치해 바다와 육지로 끊임없이 진상품을 수송하여 10여 채의 집에 진기한 보화가 가득 차 있으니 가정집이 나라보다 부자이고 개인이 임금보다 사치스럽습니다. 곡식이 썩어나자 시장의 유기농 그릇 상인들을 모조리 불러 쌀과 교환했는데 온 시장의 좋은 그릇이 수레와 말에 실려 그의 집 앞에 산처럼 쌓였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비웃었지만
윤원형은 이를 훌륭한 계책이라 여기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벼슬을 주고 빼는 것,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모두 윤원형의 말 한마디에서 나왔다. 명종은 속으로 그를 혐오했지만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어찌할 수 없었다. 왕이 내시에게 외척이 대죄를 지으면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가 그 말이 문정왕후에게 새어나가자 왕후는 명종을 이렇게 몰아붙였다.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주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명종은 할 말이 없었다. 첩정난정, 안방을 장악한 여인. 권력의 이면에는 윤원형의 첩정난정이 있었다. 부총관 정윤겸의 서녀첩에 따렸던 정난정은 신분상 한계가 분명했지만 윤원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거칠 것이 없었다. 정난정은 본처 연안 김씨를 독살했다. 독살 사실은 두루 알려져 있었지만 윤원형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정난정은 안방을 차지하고 정경부인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녀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정왕후의 장수를 빈다며 밥을 지어 한강에 뿌리기를 반복했다. 굶주린 백성들은 통탄했다. 백성의 밥을 빼앗아 물고기에게 먹이다니 송장을 까마귀에게서 빼앗아 개미에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은가. 문정왕후가 위독할 때는 정난정이 대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내이에게 호령하고 멋대로 약을 올렸다. 의관들은 그 약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감히 말리지 못했다. 사관은 중국의 왕망이나 동탁의 처첩들이라도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혀를 찼다. 권력의 끝, 모든 것이 무너지다. 1565년 4월, 권력의 원천이었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20년간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던 대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대사헌 이탁과 대사관 박순이 올린 탄핵문은 윤원형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다. 명종도 더는 막을 이유가 없었다. 윤원형은 삭탈관직되어 황해도 강음으로 유배되었다. 유배길은 처참했다. 백성들이 몰려들어 침을 뱉고 돌을 던졌으며 돌로 찍어 죽이려는 자까지 있었다. 20년간 쌓인 민심의 원한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강음에 숨어 지내던 중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본처 김씨의 친정 계모가 딸이 정난정에게 독살당한 사실을 조정에 고발한 것이다. 의금부에서 정난정을 잡아다 문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정난정은 망설임 없이 비상,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정난정이 죽자 윤원형도 뒤를 따랐다. 그 역시 비상을 먹고 생을 마감했다. 향년 57세였다. 역사의 평가. 사관은 윤원형의 졸기에 이렇게 썼다. 전대의 권력을 쥔 간신으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형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 그가 20년간 쌓아 올린 재물은 원주인에게 되돌아갔다. 원한을 품은 집안들이 빼앗긴 재물에 대한 소송을 다투어 제기했고 조정은 각도의 관원을 보내 재물을 돌려주게 했다.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영의정까지 오른 남자. 사용해보지도 못할 금은보화를 창고에 쌓은 남자. 그리고 누이가 죽자 권력도 재물도 모두 잃고 타향에서 독약을 마신 남자. 윤원형의 욕된 무덤은 경기도 파주에 남아있다.